김만수 씨, 올해 78. 그는 젊은 시절 온몸을 내던져 가족을 지탱해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겨울이면 보일러 공사를 뛰어다녔고 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손이 터지고 발이 얼어붙어도 그는 단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아들의 학비, 딸의 결혼 자금, 아내의 병원비, 심지어 이웃의 어려움까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산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죠. 그의 손때 묻은 돈은 가족의 웃음을 지켰고 그의 희생은 집안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로 쓰러졌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를 괴롭혔고 흐려진 시력은 작은 글씨를 읽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만수 씨는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의 말은 공기처럼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할게요. 아버님, 드시고 바로 방에 들어가 계세요. 아버님, TV 볼륨 좀 낮춰주실래요? 애가 공부해야 해서요. 며느리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거리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했고 손자는 그를 지나치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는 하루하루 고립된 섬처럼 가족 속에서 떠돌았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재민, 장을 보고 온 며느리 수연,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손자 민준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만수 씨는 늘 그렇듯 조용히 밥만 퍼먹었습니다. 손이 떨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기 힘들었고 국그릇은 자꾸만 앞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최대한 조심하려 했지만 나이든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테이블에 살짝 튀었고 그 순간 며느리 수연이 날카롭게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국물 좀 조심해 주세요. 민준이 옷에 튀었잖아요. 그 말은 칼처럼 만수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 재민은 어색한 눈초리로 아버지를 힐끔 보았고 민준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식탁은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만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간 쌓인 피로와 외로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밥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과 동시에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그것은 화를 내며 던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망설임 없는 담담한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고 밥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가족은 모두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적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은 재민과 수연이 함께 정리했지만 마음의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접시를 닦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님께 나를 세웠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재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밥상을 뒤엎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 한편 만수 씨는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 집에서 내가 진짜 필요는 한 건가? 왜 가족들이랑 밥 먹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문 너머로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만수 씨는 평소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각자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만수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잠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만수 씨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방 안으로 들어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뗐습니다. 아버님, 어제는 제가 너무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사실 요즘 저도 너무 지쳤어요. 민준이 키우랴, 회사 일하랴, 정신없었어요. 근데 그걸 왜 아버님께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그냥 집에 계신 어르신으로만 봤나 봐요. 그동안 아버님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 애쓰셨는지 제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만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어떤 사과보다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나도 요즘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학교에서 써온 편지를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편지의 제목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좋아한다.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밥도 천천히 드신다. 엄마는 가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는 할아버지가 웃을 때가 제일 좋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힘들 때도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다. 만수 씨는 편지를 읽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혼잣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알아봐주네. 그날 저녁 만수 씨는 식탁에 앉아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그 미소를 보며 반찬을 더 건넸고 재미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직접 사와 올려놓았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의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 하나였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와 자주 거실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은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민주는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연은 퇴근 후 아버님과 함께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이 장면 재밌죠? 라며 웃는 그녀의 모습은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재미는 주말이면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마트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셔보고 싶으시면 사드릴게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만수 씨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들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몇 주 뒤,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아버지 정동진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만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밥상을 뒤엎은 건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 침묵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외침이었고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한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가족을 움직였습니다. 가족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거리도 조금씩 메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도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만큼은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땠어요? 어머니, 요즘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그 한마디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